오늘 우리 옵션 만기일 맞이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일관되게 순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코스피가 237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 내내 K 증시의 어떤 상승 동력이었던 짜장 랠리도 오늘은 조금 주춤했던 가운데도 불구하고 곧 발표될 미국 12월 CPI 결과를 선반영한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다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 CPI 발표 1시간 반 뒤에 곧바로 연설 일정을 잡았다고. 이거 이제 바이든이 분명히 야 인플레이션 드디어 잡혔다, 우리가 옳았다, 이렇게 한껏 생색 내려고 이번 연설 일정을 잡은 거다. 이런 반응이 우리 K증시 외국인들로 하여금 오늘 밤까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현기증 난다, 미리 한국 주식부터 일단 사자, 이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미국 작년 이제 5월 달에 그 CPI가 9% 넘고 막 난리 났었다가 7월 달에 정점 피크아웃 얘기 나왔고 진짜 8월 달 돼서 CPI가 전달 대비 0%, 그러니까 진짜로 상승세가 멈췄는데, 그때도 바이든이 딱 그 8월 CPI 발표하자마자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드디어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0%였다고. 우리 바이든 정부가 물가 상승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계획이 있다고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봐라 진짜였잖냐. 그리고 이걸 믿어준 여러분들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또 막 생색 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바이든이 이 12월 CPI 결과를 미리 보고 야 이번에 한번 또 그 생색 타이밍이다, 자화자찬 찬스다 해가지고 이번 CPI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반인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90분 뒤인 밤 12시에 바이든이 연설 일정을 잡았다. 그래서 결국 이게 오늘 우리 K 증시를 부양한 게 크다. 하여간 이런 거 보면 진짜 뭐 경제 위의 정치다, 그리고 뭐 인사가 만사라 그러는데 결국 인사가 다 정치다, 이런 소리가 맞긴 맞나 봐요. 거기다가 오늘 장중에 중국 12월 CPI하고 PPI가 여기 또 나왔는데, 중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1.8%, 그리고 PPI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 0.7%가 나왔어요. 아니 GDP 성장률로만 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물가 최소 2배는 더 높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거기다가 12월 결과잖아요. 중국이 12월 달에 깜짝 리오프닝 선언했잖아요. 그럼 이제 식당에 납품하는 뭐 도매상들의 사재기 수요든 뭐든 그 약발이 더 컸어야 맞는데 이렇게 중국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가 입장에서는 야, 요 인플레이션 꺾이는 거 요거 진짜 글로벌리다, 글로벌리. 이런 인플레 하락이 정말 대세가 되는구나. 그럼 이제 연준도 더 이상 금리 인상이랑 긴축을 밀어붙이지 못할 거 아니겠냐? 이런 식의 이제 기대감을 또 자극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 중국 CPI, PPI 하락의 1등 공신은 또 따로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국의 돈육 가격, 돼지고기 가격. 중국 중산층의 이제 식생활을 잘 보면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바로 돼지고기잖아요. 뭐 중국 사람들은 진짜 4발 달린 거는 책상만 빼고는 다 먹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여기는 뭐 특이 취향도 뭐 포함이 되는 거고, 일단 중국집만 가도 짜장면, 탕수육, 볶음밥, 잡채, 냉채 다 보세요. 기본 돼지고기 들어가고 심지어 짬뽕도 육수 끓일 때 돼지고기 넣잖아요. 그래서 중국 물가는 돼지고기, 그 돈육 가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돈육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전 세계 돈육 가격 같이 올라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식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그게 글로벌 전체로 수출이 된다고요. 왜냐면 이제 중국에서 식비 많이 높아졌으니까 우리 생산 단가도 올려야 된다고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또 퍼지는데, 근데 연말에 중국에서 이 돈육 가격이 급락을 했다. 이걸 두고 이 정도면 이거 진짜로 중국발 경기 침체 초입 아니냐, 중국 디플레이션 빠지는 거 아니냐, 아니 경기 침체가 아니고서는 돈육 가격이 저렇게 많이 빠질 리가 없다, 이런 그 일각의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중국 스마트팜 기술 덕분에 돼지 사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생산량도 거기 맞춰가지고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보니까 진짜 산속에다가 거의 우리 백화점 한 10배 규모의 저런 돼지 사육단지가 막 있네요. 그래서 진짜 이 정도면 정말 확실하게 대량 생산으로 공급 늘리고 가격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을 했다고 보는 게 맞겠어요, 보니까. 하여튼 1월 들어서 갑자기 시동이 걸려버린 이 짜장 랠리, 춘장 랠리, 왕서방 랠리, 일단 우리 K 증시도 여기서 재미를 톡톡하게 봤는데, 그럼 과연 중국은 베어마켓이 완전히 끝난 거냐? 아직 단정하기는 조금 이르고, 그래서 제가 늘 떨줍 올파를 강조하는 건데,
그럼 과연 이 짜장 랠리는 뭘 보면은 그 종점을 알 수가 있겠냐. 이게 보통 이제 버스가 종점 근처에 가면 버스 안에 사람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증시는 반대로 종점 부근에서 사람이 제일 많어.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종점까지 가서 그 버스에서 내리고 싶어도 그때는 내리지도 못하다가 갇혀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피하려면 도대체 뭘 눈치를 봐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연말까지는 위험자산 바로미터로 테슬라 주가가 가장 이제 유력했었다면은 이번에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가가 바로 그런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알리바바도 작년에 연준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일단 올해 들어서 짜장 랠리의 어떤 선봉장으로 나서면서 주가가 지금 한 2주 만에 거의 40% 정도 올라갔어요. 일단 이게 근데 오늘 2% 급락을 하면서 상승세가 꺾인 건지 아니면 뭐 급등 피로감에 따른 일시적 조정인지 하여튼 현재 이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이 알리바바의 주가가 이번 짜장 랠리 종료의 가장 좋은 시그널이 될 것이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에 대만 반도체 TSMC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은 예상치에 미달을 했지만 주당 순이익 EPS가 1달러 82센트 나와가지고 전망치 1달러 78센트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진짜 엄청난 거는 또 따로 있는데 바로 영업이익률. 이 TSMC의 영업이익률이 52%를 찍어가지고 이게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와 진짜 아니 반도체도 어쨌든 제조업인데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다고요? 아니 우리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률 14%잖아요. 하여간 워런 버핏이 매수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고 하여튼 그 다음에 가이던스 우리말로 이제 향후 실적 전망이 또 중요했는데 이거는 또 컨센서스 미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뭐 메모리 반도체 바닥치고 하락 사이클이 끝난다는 요런 뭐 예상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생각보다 녹록치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음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골드만삭스에서 2022년 12월 기준으로 중국 온라인 브랜드 트래커를 공개했는데 먼저 아웃퍼폼 브랜드로는 아디다스, 하이엘, 칼스버그, 차차, 로보락, 바이헬스, 팡클, 차이탕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언더퍼폼 브랜드에는 코로나. 이거 진짜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 맥주 브랜드 있잖아요, 코로나. 저 대학교 때는 나름 멋 좀 부린답시고 카페에 가면은 커피나 뭐 음료수 안 마시고 이 코로나에다가 라임 딱 잘라서 넣은 거 병째 들고 이제 쿨하게 안주 없이 마시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두 글자로 낮술. 세 글자로 하면은 후까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언더퍼폼 브랜드는 한때 K뷰티의 국가대표였던 설화수. 이게 여기 들어가나? 뭐 그래도 한때는 시진핑 부인 그 펑리 위안이 즐겨 쓰는 화장품 브랜드라고 해서 막 난리 났었는데 이 설화수 제조사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바로 그때가 또 그놈의 산다라방 머리, 한기범 형님 두피 여드름, 남산타워 피레침이었다. 자, 또 K푸드 브랜드 닥터유가 여기 들어갔고요. 다음에 에스티로더, 위노나, 에코박스, 하데이 이렇게가 이제 언더퍼폼 브랜드.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지는 해 브랜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오늘 모간 스탠리에서는 K 에너지주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냈는데 일단 5개가 아웃퍼폼이고 4개가 중립입니다. 먼저 아웃퍼폼 리스트에는 LG화학 들어갔습니다. 목표가 77만 원. 다음 한화솔루션 역시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의 목표가 6만 1,000원. 다음 포스코 목표 주가 37만 원. S51 목표가 11만 원. 고려아연 67만 원 목표가의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여기까지가 이제 최선호 종목이라고 보고 그 다음 이제 중립 종목 4개는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 주가 48만 원, CS 윈드 목표가 7만 2천 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목표가 16만 원, 그리고 두산 퓨얼셀 투자 의견 중립에다가 목표가 3만 원 이렇게 됩니다. 다음 요 모간 스탠리에서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6만 8천 원으로 하향하고 투자 의견은 그래도 오버웨이트를 유지했습니다. 진짜 모간 스탠리는 작년에 그 메모리 반도체 윈터 이즈 커밍 벌써 재작년이네요. 그 이후로도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못 괴롭혀서 날린 건지 그 힌트는 모간 스탠리의 대주주가 일본 미쓰비시 UFJ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다음 외국계 리포트는 이미 2년 전 가을 당시에 그 우리 런망주였던 그러니까 런던 고라니 유망주로 꼽혔던
그래서 그때 이제 2021년 27,000원 갔을 때 제가 다 털라고 했던 바로 그 LG 디스플레이. 차트 보면은 그때가 정확하게 단기 고점이었고요. 장기로 보면은 뭐 유구무원인데, 정말 뭐 이런 정말 슈퍼 메가 롱 레인지 하락 추세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크레딧 스위스가 갑자기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조금 암울한데, 우리는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이 2023년에도 공급 과잉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삼성전자가 철수했고 LG 디스플레이가 LCD 제품을 축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은 최근 패널 가격의 일시적 반등 속에 중국의 새로운 캐파 증가를 상쇄하기에 충분치가 않다. 그런데도 여전히 LG 디스플레이 매출의 45%가 이 패널에 노출돼 있고, 여기다 중국의 기술 고도화가 프리미엄 IT 패널 부문을 겨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LG 디스플레이의 이익이 잠식될 걸로 본다. 그 다음 OLED TV하고 모바일 패널 수요 감소는 여기다가 손실을 또 가중시킬 것이다. 다음 LG 디스플레이의 현금은 2022년 2조 원의 부채 증가로 3조 원대의 현금 자산을 그래도 유지 중이긴 하지만 부채 비율이 84%. 그래서 내년 2024년까지 힘든 디스플레이 시장을 감안할 때 높은 레버리지 수치로 본다.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12,000원에다가 투자 의견은 중립. 끝. 이 LG 디스플레이야말로 진짜 밀레니엄 시대에 독보적 기술을 확보했던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었고요. 대한민국 4대 그룹, 그러니까 LG라는 그 대기업 계열사에다가 뭐 TV든 스마트폰이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디스플레이 제조사가 맞는데, 주가는 10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돼버렸다. 이걸 만약에 10년 전에 어떤 은퇴자분이 퇴직금으로 장기 투자, 가치 투자 들어갔으면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장중에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 종목 뉴스 같은 걸 보고 투자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하루 종일 바쁜 이재용 형님, 뭐 정용진 형님, SK 최태원 형님, 이런 분들이 낮에 YTN이나 HTS 종목 뉴스 보고서 투자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분들 다 내일 나올 뉴스 정도는 오늘 저녁에 미리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자, 내일은 2023년 새해의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에서 개최됩니다. 일단 정초부터 금리를 올리는 거는 뭐 이미 시장에 충분히 예상이 된 거고요. 그 폭은 0.25%포인트로 이것도 역시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문제는 미국 연준이 2월 1일 FOMC에서 만에 하나 금리 인상폭을 0.5%로 키우면은 우리도 스텝이 조금 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미국 물가지표랑 연준 임원들의 연설은 우리한테도 중요하죠.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정말 달려왔던 이쪽 섹터가 올해의 대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정부에서 조성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주, 이게 증시에서 그대로 일치를 하죠. 다음 내일 산업부는 산업 AI 혁신을 통한 글로벌 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보도 자료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테마죠. 다음 내일 대외 일정은 한국과 싱가포르 간 디지털 동반자 협정 공식 발효일인데요. 이것도 마침 AI 인공지능하고 로봇 기술,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내일 해외 일정은 제일 중요한 게 미국과 일본이 이제 정상회담을 갖는 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첫 회담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북핵에 대한 해법이랑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요걸 저는 봅니다. 근데 오늘 참 시기가 미묘하게도 이 미일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필요시에 핵 무장 가능성, 요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참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 중에서 제일 병신짓이었던 게 바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었다고 봅니다. 왜 누구 좋으라고 우리가 당시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냐. 누구 좋으라고 했습니까? 뭐 뻔하잖아요. 이번에 러우 전쟁 다 보셨다시피 우크라이나도 핵 포기하고 불과 몇 년 만에 러시아가 전쟁 일으켰잖아요. 치고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북한에서 뭐 핵을 렌탈을 하든가 아니면 뭐 장기 임대를 하든가 공유를 하든가 하여튼 돈 주고 사오는 방법도 정말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서울 옥션이 신세계의 그 피인수되는 보도 관련해가지고 재공시 기한이고요. 요즘 뭐 IPO도 다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글쎄요. 내용 봐야지 알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우리 IPO가 멈춰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나라는 조그만데 시총도 한정돼 있는데 계속 상장 막 올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상장사들 계속 물적 분할, 인적 분할 하여튼 뭐 분리 때리지.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들 계속 올라오지. 근데 연준 금리 인상으로 그런 것들이 다 멈춰버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야 비로소 K 주식 좀 땡기네 약간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내일 신풍제약 이름이 가미가제인데 여기가 비자금 조성 혐의 관련해가지고 역시 내일까지 재공시 기한입니다. 그리고 K카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 관련한 조회 공시에 내일 금요일까지 답변 기일이고요. 또 현대홈쇼핑은 현대 렌탈케어 지분 매각 추진 관련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조회 공시 답변해야 하는 날이 바로 내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빅뱅의 태양이랑 BTS의 지민이 내일 콜라보 앨범을 공개하는데 과연 YG하고 하이브 어느 쪽에 더 이득이 될까요? 그 다음 내일부터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해가지고 대장동 재판이 재개가 됩니다. 김만배 형님이 이름값 한답시고 만배 수익 내고 또 지난번에 할복으로 비극적 시도까지 했는데 참 인생이 파란만장하네요. 이번에는 근데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이 언급될지 궁금은 합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주말에도 매의 눈보다 무서운 고라니의 눈으로 가만히 잘 째려보고 있다가 상위 1%들만이 독점하는 정보가 있다면 바로 영상 켜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